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인에게서 빠질 수 없는 문화후생시설 해가지고 북한의 대중목욕탕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정령했던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북한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대중목욕탕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살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석 달 채 되는데 한국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중에 네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깡통 맥주 마셔보는 거랑, 왜, 그 당시는 중국에서 병맥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깡통 맥주 마셔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포장마차, 짜장면, 그리고 사우나였어요. 이 네 가지가 다 한국 드라마에서 한두 번쯤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정말 저거 하나만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짜장면은 먹어봤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중도 포기하고 말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깡통 맥주는 하나원 나와서 그 속초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 마셨던 게 깡통 맥주 해봤고요. 자, 또 속초에는 그 당시 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가 없어서 제가 서울까지 친구 집 찾아가서 마셨던 게 바로 포장마차고, 그리고 제가 못 해봤던 게 바로 사우나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될 때 제가 품 놓고 정말 큰 맘 먹고 대한민국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사우나 가격이 4,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000원을 딱, 그 당시는 제가 카드라는 것도 카드 개념도 몰랐거냐, 금방 나왔기 때문에 카드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현금 딱 해가지고 4,000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갔거든요. 10,000원 딱 가져가는데 4,000원이래요. 그래서 6,000원 남네. 그래가지고 4,000원짜리 목욕탕 딱 들어갔어요. 눈치 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이거 이제 잔등을 밀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부탁할까? 했더니 그분이 쑥 일어나서 때나 밀어야 되겠다며 저쪽가 때를 밀더라고요. 또 이 짝분한테 시킬까 했더니 이 짝분도 좀 이따 일어나더니 때 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봤어요. 봤더니 때 밀어드립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잔등 밀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찾아가서 잔등 열심히 밀고 왔죠. 그분이 저는 또 그랬어요. 잔등만 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잔등만 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다른 분들이 식혜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식혜 사 먹고 계란도 먹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찜질도 하면서 아주 햇사우나에서 정말 신나게 잘 놀았거든요. 2시간 다 놀고 딱 나와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 없이 그냥 키 있잖아요. 키를 딱 받치고 신발 신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32,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금 10,000원밖에 안 가져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화로 누구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저희가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갖고 와서 지불하고 갔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북한의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사실 북한의 7, 80년도 보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에서 각 지역의 시군 구역에 어떻게 운덕원 또는 창방원이라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장군님의 운덕석에 우리는 목욕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운덕원이고요. 자, 이러한 운덕원이 요금은 그 당시 그냥 10전, 북한 돈 10전이었거든요. 영화표 하나가 20전, 30전, 40전 영화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긴 했는데, 이렇게 그런 문화시생도 어떻게 예전에는 국가가 그나마 괜찮을 때는 학교 단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목욕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줄을 서서 목욕하러 가서 다 같이 목욕하고 나오는 그런 목욕시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웃긴 게, 사실 북한은 그런 거였습니다. 된장간장 소금도 국가가 배급주지만 모든 생필품에 한해서 국가가 인원수만큼 가족들에게 배분하는 배급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배급하는 모든 배급제는 국가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단체복이에요. 그래서 속옷 자체도 북한에서 국가가 어떻게 가족 단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남성 속옷은 하얀 트렁크 팬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앞뒤로 거뭇줄 달린 격자,
여러분 이거 격자 하면 모르겠죠. 체크 무늬가 들어간 속옷이었거든요. 이 속옷이 일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단체로 목욕하게 되면 사실 북한의 그 당시 대중 목욕탕이라고 하더라도 수용 인원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목욕탕이거든요. 근데 목욕탕 하게 되면 큰 탕이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그 목욕탕에 각 이게 사우나 그 뭐 이거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은 큰 탕에 수도가 두 개 나와요. 한쪽으로는 더물, 한쪽은 찬물. 큰 욕조에다 그 물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졌을 때 너무 뜨겁다 하게 되면 뜨거운 물 맞고 찬물만 나오게 하고요. 너무 차다 하게 되면 야 물이 차다 하게 되면 그 가까운 그 수도꼭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찬물 맞고 더운 물 틀고 이런 식으로 막 저절하면쓰네. 그래서 소랭이다 퍼가지고 물을 끼얹는 식의 이런 목욕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학교가 통고 들어가게 되면 그 조그만 수용시설이 어떻게 막 일단 줄을 서서 목욕하거든요. 그 욕조 하나를 둘러싸가지고 역조 제일 첫 번엔 거의 선생님들이 다 둘러앉았어요. 여성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뒤에 애들이 쫙 앉는데 정말 힘이 약한 친구들은 그 물 한번 끼웠다 보면 1시간이 다 지나가요. 물 길러 가는데. 넘어지는 친구가 있고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물 떠갖고 오다가 그냥 몸 적셔가지고 나온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옷 입을 땐 또 가관이에요. 그 숱한 애들이 들어갔다 한 번에 몰려 나오니까 그 김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이 옷 넣는 칸도 작아가지고 한 개 칸에 5명, 6명 한 개 줬는데 5명, 6명 같이였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속옷이 다 같이 들어가 봐요. 누구 건지 모르거든요. 거기다 김까지 차봐요. 정당에 늦게 나오는 친구, 늦게 옷 입는 친구가 제일 헌 속옷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또 그래요. 선생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누구 얘 속옷 입었니? 대답 안 합니다. 왜? 거기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속옷에 이렇게 이름까지 써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국가가 어떻게 조금은 살 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도 들어서면서 이런 시설이 국가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문화시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행군이 들어갔고요. 권한이 행군 끝나고 2002년도 시장경제 체계가 들어서면서 또 이 문화시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어떻게 자기 사비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옛날에 대한민국도 어렵게 살 때 제일 돈을 많이 잘 벌었던 데가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데가 목욕탕 주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북한이 바로 2000년도 들어서면서 목욕탕 주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전기를 끌어들이고 개인이 석탄을 사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았었고요. 특히 예전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부모가 자기 아이의 모든 개월수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예방의학적 방침이라고 해서 국가가 어떻게 집체적으로 하거든요. 집체적으로 개인이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료소가 학교 단위의 날짜별로 나와서 어느 몇 학년은 몇 살이기 때문에 요때 요런 접종합니다 해가지고 수업하는 데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는 예방접종을 할 거니까 선생님 예방접종 하겠습니다. 팔 다 걷어 올리세요 하면 애들이 팔 다 걷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정말 이 목욕시설이 없어진다면 엄마들이 제때 씻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물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물을 저 겨울 심리 밖에서 길어와야 되죠. 찬물로 목욕시킬 수가 없잖아요. 찬물을 덮이려고 하다 보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고요. 장작을 하려고 하니까 밥해 먹을 장작도 없는데 목욕시킬 장작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들이 내 자식에게 홀대해서가 아니라 해주고 싶었지만 그만한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제때 씻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을 걷어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다 포장도로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흰 양말 딱 신었는데 일주일 동안 신었거든요. 껌에 안 주는데 왜 빨아요? 왜 갈아 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었다고 하니까 오, 야, 저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북한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33년을 살았는데 그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일주일 신어도 흰 양말이 그대로 하얗다는 거야. 근데 북한은 흰 양말 신게 되면 1시간, 2시간 못 가요. 왜? 비포장 돌아다 보니까 이 먼지를 다 뒤집어 쓰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이 화장을 하게 되면 이 한두 시간 지나게 되면 이 험태기마다 먼지가 새까맣게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몸도 새카마겠죠. 그런 이 온몸을 한 달이 아닌 두 달이 아닌 석 달 동안 목욕을 안 시켜봐요.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설날이 목욕하는 날이기도 했고요. 날이 더워지게 되면 엄마들이 갱변 데리고 나가서 목욕시켜주는 게 그때 당시 풍경이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괜히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면서 목욕탕 주인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돈을 얻게 되면 그런 목욕시설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을 내야만 어떻게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만 됐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2000년도 중반기 북한의 저희 고향에 있는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격이 30원이었어요. 30원. 예. 30원, 70원. 그러다가 막 140원 막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제일 잘하는 게 노천탕. 어떻게 흐르는 개울에 몸을 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 제일 말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버는 사람이 창피하지 하는 사람은 씻는 사람은 시원하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에 정말 개울 옆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끝에서 끝에까지 다 목욕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같이 뽑기 때문에 다 같이 뽑고 하기 때문에 누구 창피한 걸 몰라요. 그냥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영식적다. 예, 정말 식상할 정도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이었다면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런 고급 목욕탕이 줄비하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신식의 목욕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우나만큼의 시설이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지금 큰 도시들에 나오는 목욕탕이고요. 특히 북한의 목욕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목욕탕하고 사우나, 찜질방 시설이 되어 있고요. 2층은 미용실 또는 마사지 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은 어떻게 맥주바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공통된 북한의 은덕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딱 갖춰져야만 장사가 잘 되거든요. 왜? 목욕하고 나면 머리 깎고 나면 어떻게 시원한 맥주 한 잔. 여기 그 당시 던주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쾌락이었어요. 예, 저도 잘 이용하긴 했는데 이렇게 북한의 사우나 시설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없는 또 한 가지 부부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들어가는 부부욕탕이거든요. 그러면 부부인 줄 어떻게 인증합니까? 예, 여기로 말하면 카운터죠. 카운터에 북한은 접수구라고 하는데 카운터에 어떻게 두 내가 신분증을 딱 제출합니다. 신분증에 뭐 있어요? 네, 누구와 누구 결혼하였습니다.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양쪽 다 제시하게 되면 인정됐잖아요. 그러면 부부탕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 개인이 목욕탕을 하면서 제일 많이 돈 벌었던 게 이걸 어떻게 영리형했어요. 어떻게 불법으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뭘 주면 될까요? 북한이 제일 잘하는 뒷돈 주고 어떻게 부부탕에 들여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북한의 대한민국에 없는 부부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연인처럼 목욕을 즐겼던 게 즐기기나 했나요?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북한 군 때. 정말 북한 군 하게 되면 겨울훈련 1년,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씻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예, 겨울에는 안 씻는 줄 알았어요. 일단 이제 여름 훈련 나가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죠. 그리고 수영 훈련 하죠. 그리고 옆에 또 우리가 내성강 옆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강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내성강에서 어떻게 부대별로 목욕을 하는데 꼭 목욕을 하는 날이 있어요. 예, 정말 훈련을 빡세게 했을 때는 부대 지휘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생 시간입니다 하게 되면 온 대대, 그러니까 한 개 여단이 그 내성강이 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성강이 강이 아니라 사람만 보여요. 예, 그래서 꼭대기는 남자, 그리고 중간 한 30m 떨어져서 밑에 군관들이 지키거든요. 그 다음 또 밑에 한 100m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여성들이 들어가 목욕을 합니다. 자연인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면 몇 달을 씻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후생시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후생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북한의 질병이 끊이지 않는 거고요. 북한의 질병의 근원지가 바로 이런
열악한 후생시설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북한도 사우나를 많이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문화인이 즐겨야 할 문화생활 2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